어, 목요일 날 어마어마한 특종이 하나 터졌죠. 이 사건은 윤석열 정계 은퇴 수사 각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상호 기자가 여태껏 나온 그 수많은 특종 가운데 10손가락이 안에 꼽힐 만한 특종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엄청난 특종이 나왔는데 그게 사실은 이 기사의 어떤 뭐라고 해야 돼요? 뭐 가치라기보다는 이 특종을 제공한 분의 망동이 네. 그야만큼 정치사에 존재할 수 없을 만한 망동을 갖다 저질렀고 그것을 포착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든 그 TV조선 사회부장 했었죠. 네. 이 김진동 씨가 나와서 뉴스버스를 만들고 첫 번째 김건희 씨 인터뷰로 주목을 받았다면 이진동 기자. 예, 김건웅이 아니라 이진동. 예. 늙어서 그래 이제는 헷갈려. 근데 요번에 나왔던 건 윤석열 쪽에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윤석열은 전화를 차단하고 도망갔다 그러죠. 일단 모르는 전화가 아니라 김건희와 관련돼서 보도가 나갔던 매체니까 차단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네. 이례적으로 원래 이런 사건이 오전에 터지게 되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 입장 정리문이 나옵니다.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녁 때 가서 김병민 대변인이 굉장히 급하게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건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튀어나오는데 그 전까지 시시각각 시간이 편려가면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윤석열 큰일 났다. 제대로 걸려 넘어지겠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아마 윤석열이 대선 출마하고 나서 가장 고비랄까요? 위기에 봉착한 거고. 고비 위기가 아니라 이건 덫에 걸렸어 제대로. 이 사안은 이미 국민의힘 주자들도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하죠 지금. 정계 은퇴해라. 네. 수사 받아라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수사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들 대충 보면은 이제 단독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총선 코앞에 두고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국민의힘 측에 고발을 사주했고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명예훼손을 피해서 고발을 야당하게 시켰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김건희 비판 보도 기자들도 야당에다 고발 사주했고요. 그다음에 고발장 작성해서 증거 자료도 야당에 넘겼고요. 실명 판결문도 받아다가 넘겼고요. 뭐 이런 상황들이고 그게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하는 자기 최측근이 또 지금 개입되어 있는 사건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통 사건은 아니고 제가 그래서 몇 가지 핵심 포인트만 짚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포인트. 윤석열이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포인트가 첫 번째가 수사 정책 담당관인가요? 이게 범정이에요. 범정.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최측근 차장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단독으로 결정을 해서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없어요. 차장검사는 사실상 검찰총장에 딸려있는 부속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고발장에 이름이 적혀 있어. 피해자 이름이 적혀 있는데 세 사람이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 사람한테 허락받지 않고 이 고발장을 보낼 수 있습니까? 완전 그랬으면 그건 검찰총장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거죠. 당연하죠. 아니 이걸 그 사람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고발장을 갖다가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고발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야. 왜? 명예훼손 범죄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이제 감찰 대상 1호가 됐거든요. 현직 그렇죠. 검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도 감찰을 지시했고 예. 박범계 장관도 이걸 받았고 당연하죠. 뭐 이 과정들이 거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특종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보통 이런 일들은요. A씨가 B씨에게 넘기고 C씨가 처리했다 식으로 보도가 되고 그다음에 맞아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거는 이름부터. 대놓고 다 나왔고 네. 그리고 관계가 짐작되게 이걸 받아서 건네준 사람과 준 사람이 같은 기수에 들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실명이 나와 있는 쪽에서 어떻게 대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자빠질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부분이에요. 빼박인 게 손준성이라고 하는 정책관한테서 김웅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보도만 나오면 얼마든지 뭐 나올 수가 있어. 근데 김웅이 이것을 공익 제보라고 생각했다는 시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인을 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었거나 아니면 김웅이 의도가 있어서 그런 시인을 할 수밖에 없었거나 둘 중에 하나고 고발장 실물이 나왔어. 사진으로 고발장 실물이 나왔어. MBC가요. 그럼 증거 다 쥐고 있다는 거야. MBC가 목요일 날 뉴스데스크에서 무려 5곡지를 발표해서 왜냐면은
언론사 매체들끼리는요. 한쪽이 단독을 잡잖아요. 예. 대부분 안 받는다. 안 그럼요. 받지. MBC만 5곡지였어요. 오후에 이미 토론을 통해서 이게 확인된 건 없고 MBC가 확인한 건 없지만이라고 하면서 1대1로 대담하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얘기를 했다는 거. 이 뉴스의 비중이 크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뉴스데스크에서 5곡 지면요. 게임 끝났어요. 아니 이쪽 캠프에 많은 사람들이 가 있잖아요. 예. 국민의힘의 뭐 전 현직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가여 있는데 예. 지금 단 한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한다든지 해명을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해명이 나올까 또 기다리는 상황이잖아요. 단 한 명도 그런 해명하는 사람이 없고 제가 좀 사적으로 물어봐도 사실이 아닐 것이다. 본인들도 이제 파악 아니길 중에 있다. 바라는 거죠. 네, 근데 그냥 이 정도 해명만 하고 JTBC는 한 곡지도 안 있습니다. 나왔어. 그런데 이경 대변인님 제가 또 취재해본 바에 의하면 벌써부터 친몰선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이 보인대요. 어디에서요? 이 윤석열 캠프. 여기 캠프에서요?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SBS는 2곡 지나갔네요. 그러니까 JTBC는 뭐 더 심층 보도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어요. 근데 중앙일보도 일단 그쪽에 좀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이 버리는 들기도 카드로 해요. 쓸 가능성이 되게 맞아요. 높죠. 지금부터는 이제 이거는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 아니겠습니까? 범죄도 이런 범죄가 없죠. 이거는 검찰을 사유화했을 뿐 아니라 검찰의 조직을 이용해서 공당 그것도 제1야당을 따까리로 만들어서 사주를 시킨 거예요. 청부 청부업자를 만든 거야. 청부 고발이라는 게 그것도 야 내 쪽에 대검에 바로 해 총장이 자기가 관련돼서 자기 밑에 오른팔이라는 사람과 부인이 관련된데 그 명예를 가지고 언론사를 포함해서 네. 이 그 당시 후보였던 열린민주당 2번 8번을 거기다 또 갖다 놓고 유시민까지 끌어다가 갖다 집어넣고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MBC 이해 안 5명, 가죠. 뉴스타파 2명, 언론사 그 기자들을 끼워 넣어서 총 11명을 고발을 했어요. 이게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이라고 외쳤던 엊그제 외쳤던 그자의 민낯이에요. 지금 이게 비교를 해보세요. 아니 고작 민사소송에서 5배 받는 게 언론재갈법이라며 지금 청부에서 정치인한테 청부를 해가지고 이것을 나한테 고소를 해주면 내가 수사를 해줄게라고 한 거 아니야 이게. 언론중재법 그 명칭을 좀 언론중재 피해자 예, 구제법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더 골 때리는 게요. 검찰 방어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김건희 거를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빼박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 도이치모터스 아니야 민간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했던 뉴스타파 기자를 예. 고발하는데 윤석열의 손준성 현직 검사가 당시 검사가 차장이야, 차장. 그러니까요. 그 밑에 일곱 부장들 공무원이야. 2명이나 있는 곳이 더구만. 그러면 이 도이치모터스 건을 한번 잠깐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건이 뭡니까? 우선은 도이치모터스 뭐 제가 말씀드리면 돼요. 도이치모터스 많이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이제 그 국회에 정치부 기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도이치모터스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기자들이 정치부 진짜? 기자인데 미친 거 상당히 아니에요? 많더라고요. 바로 안 하고 짧게 그래서 짧게 보면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새날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는 많이 아실 텐데요. 우선은 이 상장 회사는 맞는데 이 상장한 것도 좀 우회 상장, 좀 이상한 방법으로 상장을 한 것이고 예. 여기 BMW 코리아 또 상장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여기 한마디로 판매사입니다. 그렇죠. 판매사 8곳 중에 한 곳인데요. 낮게 말하면 대리점이죠. 차 파는 대리점 네. 하나가 지가 본사도 상장이 안 돼 있는데 대리점이 상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그 BMW 코리아에서도 조금 안 좋은 의견을 좀 냈다고는 합니다. 이거 네. 언론에서도 좀 본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것인데 이 네. 주가 조작에 김건희 씨가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같이 되어 있다, 관련이 있다. 네. 우선 2009년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124만 주 중에서 24만 주가 장외 매도해서 김건희 씨한테 다 넘어갑니다. 이게 예. 장외 매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장외 매도라는 것은 우리가 장내 매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구매하는 그런 절차인데 이거 좀 맞아요. 다른 절차로 그리고 갑자기 김건희 씨가 5대 주주가 됩니다. 맞아요. 이것이 2009년도고 2010년도에는요. 지금 주가 조작이 2011년도에 갑자기 주식이 1,800원으로 떨어졌던 것이 9,000원 가까이 올라간 것이 올라가죠. 2011년도 3월인데 네. 그 전에 이렇게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2010년도 그러니까 바로 한 1년 전에 이러한 자금을 김건희 씨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경찰 내사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2013년도도 이제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도이치 파이낸셜 자동차 할부 금융회사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40만 주가 2억 원어치, 40만 주 2억 원어치인데요. 김건우 씨에게 그냥 배당이 됩니다. 그런데 맞아요. 이것은 가족도 아닌 상황에서 되게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고 2017년도에는 이제 내사 보고서는 없고 요즘에 좀 제보가 보도가 되는 부분인데 비상장 주식이 주당 800원, 20억 원이 매수가 되는데 이것이 뭐 그때 인사청문회 때도 뭐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모기업인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1,500원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뭐 800원이라고 800원에. 거의 뭐 반 가격의 특혜가 있었다. 그런데 2017년도를 빼고 김건우 씨와 윤석열 전 총장이 결혼이 2012년도 했잖아요. 근데 2013년도에 이 내사 보고서를 경찰이 다 작성을 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수사하고자 했는데 그때 이것이 안 된 거죠. 수사가 네. 아예. 덮은 거죠. 네. 근데 그때 윤 전 총장이 특수 부장이었었다. 맞습니다. 이 상황이고. 근데 이것을 또 2011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 3월이면은 뭐 10년 공소시효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도 그 이후에도 뭔가 거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걸 보도한 기자들을 사주에서 검찰총장이 자기 차장한테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고발장 안에 윤석열, 김건희 이름이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충성심에 겨워서 손중성 검사가 그냥 썼을 리는 없잖아요. 이 명예훼손 당사자들의 이름을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고발장이 전달된 날이 4월 3일이에요. 그럼 4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MBC 보도가 뻥 터져 나온 다음에 대검이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한테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MBC 보도는 사실 무근이다. 그렇지. 그럴 때 그 법무부 장관이 그 다음 날 감찰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 4월 3일에 이거를 갖다가 국민의힘에 건네는 거야. 이슈는 이슈로 덮기 위해서 검언 유착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이걸로 커버를 해보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너무 정황도 뉴스버스가 이번 기사가 탁월했던 게 이 정황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다 이 그림으로 이거를 갖다가 딱 한눈에 알아보게끔 하면서 기사를 갖다가 8건을 갖다가 한꺼번에 내보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경 씨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경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실하게 증권을 조작해서 주가 조작 시사는 선수가 자기 입으로 털어놓은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고 인척 관계도 아니고 지배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무상으로 관련된 그야말로 갖고만 있으면 돈이 되는 걸 받았을까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의무가 생겼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이렇게 됐으면은 본인이 공범이거나 아니면 파킹 걸 그러니까 그 돈을 맡아놓은. 맡아놓은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듯이 김건희 씨가 스스로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부동산은 큰 뜻이 없었어요. 전세로 누구 이것저것 했는데 뭔가 투자했던 건 주식일 테고 좀 다르게 보면 부동산에 관심 없는 이유가 혹시 주식에 모든 돈을 다 박아놨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부동산은 이제 엄마가 다 하니까. 그럼 이쪽에 관련돼서는 본인이 해명하지 않으면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쪽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지금 오늘 뉴스버스의 이 문제 그러니까 청부해서 어떤 식으로든 고발하라고 했던 사건의 유일한 돌파구는 지금 제주에 가 있는 양반이 내가 눈에 씌어서 윤석열에게 모든 충성을 하려고 없는 걸 꾸몄다라고 하지 않는 한 예. 이거는 윤석열이 직접 해명해야 될 사건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정말 웬만한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합니다. 야, 이건 뭐 그 영화감 아니에요, 영화감? 영화죠 이건. 아니, 국정원 했던 공작을 검찰이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당연하죠. 대놓고 그것도 자기 수화시켜서 티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기에 가능한 거죠. 얼마나 오만했거나 얼마나 무대뽀였거나. 얼마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예. 과거사를 사과하고 예. 국내 정치 파트를 없앤 얘기 이렇게 쭉 했었잖아요. 대한민국 현지 검찰총장 불과 몇 개월 전까지 검찰총장이던 자의 지시입니다 이게. 이러면은 정말 이거 즉시 기소권만
하는 이런 방식들이 있잖아요. 수사권 완전 뺏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빨리 대체제를 만들어야죠. 이거 정치적 논란으로 끝나면 안 되죠. 이 사건이 사실로 밝혀지면 두 개의 기관이 해체를 해야 돼요. 검찰하고 국짐하고. 국짐이 이걸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김웅이 제정신이면은 더군다나 자기가 후보예요. 이게 선거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걸 모릅니까? 이게 들어가는 순간 선거 개입이잖아요. 총선 개입. 그런데 너무 그거를 받아. 재밌어. 그래서 전달을 해. 그때 당시 대표는 황교안이야. 그럼. 검사야 또. 검사 출신이야. 뭐 하자는 지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김웅이 윤석열 쪽에 줄에 안 선 이유가 있었다라는 궁금증들이 풀려나가고 있는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김웅이 검사 출신 가운데서 윤석열 밑에 안 서고 굳이 유승민 쪽에 가서 줄 섰을 때 본인이 매불쇼까지 나와서 막 쉴드를 쳤지만 네. 이해가 잘 안 갔던 부분인데 뭔가 구린 걸 알고 있고 그게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개입돼 있었으면 이거 한 방이다라는 걸로도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요. 이 이진동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최순실 보도할 때 다 드러난 거지만 확실하게 그 자기가 증거를 쌓아놓지 않으면 실명 절대 안 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도 자체를 안 해요. 윤석열이 어설프게 한마디 하게 되면 그 다음날 딴 거 올라오고 이게 종이신문이 아니거든요. 계속 근데 올라와 계속. 두고 봐. 준비된 게 오늘 아침에도 뉴스 꼭지로 인터넷 신문이긴 하지만 7꼭지를 집어넣었어요. 8꼭지예요. 8꼭지. 그 중간에 맨 마지막 꼭지는 반론이에요. 해설해서 집어넣는 것까지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이 내용들은 작정하고 써 내려갔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국계만 또 어떻게 돼 있을지 몰라요. 윤석열 캠프에서 지금 잠잘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변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정상적이라면 윤석열이 내일 사퇴 선언하고 당연하죠. 수사받으러 가는 게 정상적인 거죠. 맞아요. 윤희숙 닮아봐. 좀. 최소한 내가 윤희숙을요? 있는 건 아니지만 윤희숙은 최소한 사퇴 냈잖아. 대권 후보. 이거 하려면 일단 입 다물고 뭐가 됐건 의혹을 깨끗이 풀고 다시 대선 활동하겠습니다라고 활동이라도 접어야 되는 신용을 해야 되는데 그쪽엔 그거 판단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3,300평을 자기가 KDI에 있어서 거기서 저 정보 받아갖고 아버지한테 던져준 거하고 검찰총장이라는 작자가 자기 꼬붕한테 야 가가지고 이거 청구해가지고 고발 좀 시켜봐. 내가 죽여버리게. 이거랑 같냐고 죄질이. 근데 윤희숙은 사퇴라도 했어. 어떻게든 윤석열 기운을 좀 꺾어볼까 하고 온갖 난리치면서 하고 있었는데 지발에 걸려서 지가 자빠지고 의외의 있어요. 곳에서 하나 빵 터지네요. 이거는 아마 윤석열이 정계 은퇴할 때까지 멍해처럼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뭐 혹시나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조국 장관은 얼마나 깨끗했습니까? 지금 상황들을 보면 딸이 무슨 부산대 어떻게 입학했네 만에 이런 소리 한번 듣다가 보면요. 19위니 24위니 3위니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표창장이 몇 점이었니? 이게 하루 종일 이 기사가 많이 시끄러웠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바로 직전에 목요일마다 이제 TV조선 방송을 하고 오는데 거기는 아주 여기서 함구를 합니다. 아무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얘기하지 말란 얘기도 할걸요 아마. 한마디도 한마디도 보도가 되지 않았고 어쩐지 오늘 이제 그 주제 토론 주제를 정하는데 평소보다 1시간 가까이 좀 늦게 주더라고요. 1시간 늦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 건 아닌가. 오늘이 제가 지금 1년 넘게 계속 고정으로 모르겠어요.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했는데 항상 늦어도 한 15분을 늦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상당히 늦게 줬던 부분이 이런 부분도 좀 그럴 수 고려된 것 있겠네요. 다룰까 말까 말까. 같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도 있어요. 오늘이 보도 안 한 언론사는 내일에도 해야지 진정성이 있는 거지. 그럼요. 왜냐면은 그게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시간도 좀 있어서 네. MBC처럼 5꼭지, SBS 2꼭지, JTBC 0꼭지 이렇게 간다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만 보도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좀 재미있을 상황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또 어떻게 되든 뭐 해명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해명을 어떻게 받아서 또 얼마나 포장을 잘해서 보도를 해줄지 자, 전 이 부분도 KBS 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KBS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뭐 가장 그 시청률이 높은 그 뉴스에서 지금 보도가 시작됐다는 얘기고요. 내일 아침에 일면은 거의 절반 정도는 이게 차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최소한 이 뉴스 자체가 화제가 될 건요.
이게 윤석열을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이슈가 돼버렸어요. 본인이 스스로 해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이게 그들 얘기하던 대로 이걸 모르고 있었다면 등신인 거고, 그렇죠. 알고 했다고 하게 되면 정말 죽일 놈인데, 그렇죠. 대한민국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나마 좀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뒷구멍으로 이러고 있었다는 걸 들게 되면 지지율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걸 기다려서 그냥 미러는 게 아니라 당연할 정도로 홍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윤석열이 예전에 박근혜하고 이재용을 갖다 묶을 때 묵시적 청탁설이라고 묶었어요. 네. 대놓고 얘기한 게 아니지만 이건 청탁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했는데 똑같은 상황이 예. 당신에게 적용된다. 이런 예. 게 재밌는 묵시적이 거죠. 아니지 이거는. 아, 대놓고 청탁한 거지. 예, 한번 지켜봅시다. 공개적. 이거는 오늘 방송 한 방으로 끝날 얘기가 아니고 내일 모레 그럼요. 계속 할 것 같은데. 윤희숙 아버지의 부동산 투기보다 한 100배는 파급력이 큰. 그러니까 그런- 윤희숙은 운이 참 마지막으로 좋아.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진짜. 오늘 이 바쁜데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법조인들한테 취재를 하고 다녔는데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조인들이 윤석열이 윤석열한 거다. 이거 얼마나 소름 돋는 얘기인지. 그냥 양아치였다. 뭐 이런 거. 조국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찰을 사유화해서 보복을 했던 거예요. 검찰권으로. 야, 참. 자,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다루기에 굉장히 오래 갈 만한, 저는 방송은 날마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슈 선정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네. 윤석열이 지금 또 저한테 갖다 바치고 있네요. 적응하고 있어요. 고맙다. 김성수 고맙다. TV 내일 11시에 특집 방송합니다. 이거. 아, 네. 윤석열 나옵니까? 윤석열 한다고요? 김병민이라도 불러요. 윤석열을 뒤에서 이렇게 계속 칼 꽂아왔던 검사 출신 한 변호사님 나오셔가지고. 아, 그분? 예. 연준 누나? 예. 아, 연준 뭐, 누나. 예, 알겠습니다.